자,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시네요. 자켓 입기 덥죠? 그러네요, 네. 되게. 이제 확실하게 그냥 여름 옷을 입어도 전혀 이질감 없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날씨도 뜨거운데 시장을 계속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크로 지표는 상당히 혼조세죠. 네. 그러니까 소비는 뭐 생각보다 잘 버티는 회사도 있고 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회사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한 달 전쯤 얘기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미국은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죠? 주택 수요가. 국내도 최근에 보면 이제 저점을 계기로 강남이나 일부 서울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 매수가 좀 살아나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모기지 금리가 미국의 6.7%까지 올랐는데 작년 초에 3% 초반대였죠. 근데 네. 이제 아마 공급 물량이 좀 적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2, 3년 전에 3%대의 그 대출 금리를 빌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사면 거의 7%에 빌려야 되니까 이제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수급의 문제, 뭐 장기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택 경기가 또 수요 측면에 있어서 좀 괜찮다는 것은 또 너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 의외로 리스크 온 모드로 우리 지금 계속 금년 들어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그 활동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헤지 펀드들이 금년 들어서 그 빅테크나 이런 좀 그 하이 리스크 종목들 대형주들을 집중 매수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예.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짚어볼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엊그제였네요.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되는 걸까 싶었는데, 일단, 머스크, 그리고 포드 CEO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담화? 트위터 공개 네. 토론 네, 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우리 일주일 전에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할 때 그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좀 이제 재건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 직접 본인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VIP 게스트를 모시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드산티스트 플로리다 주지사가 첫 번째 게스트였고 그때는 네. 뭐 60만 명이 동접자로 들어와서 이제 다운이 시스템이 된 거였죠. 60만. 60만 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게스트를 모신 게 일주일 전에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하느라고 저희가 내용은 못 들었는데 그쵸. CEO, 그러니까 포드 CEO 짐 팔리랑 둘이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 뜻밖의 발표도 했죠. 네네. 그래서 슈퍼차저를 테슬라가 미국하고 캐나다에 한 12,000개 갖고 있는데 그걸 포드 고객들한테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하겠다. 근데 네. 제가 트위터 그 녹음을 이제 며칠 전에 들었는데 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내용이고 좀 더 깊은 그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관한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나무의 좋은 주식 그 연구소에 어제 업로드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하고 국내 이제 배터리 업종이 우리나라 메이저 업종으로 부상했는데 네. 좀 시사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 금년에 시장을 주도하는 게 빅테크 5종목, 그러니까 애플, 마소, 아마존, 알파벳, 메타 거기에다가 테슬라, 엔비디아를 더하면 이 7종목이 금년 들어서 한 40% 넘게 넘었는데 요 7종목을 빼고 시장을 보면 시장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그 양극화 시장의 그 쏠림이 좀 심한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펀디멘털하게 결국 이 회사들이 특히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건 이제 AI 테마 때문에 좀 오른 경향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와 포드 CEO 짐 팔리의 이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데 트위터로 사실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오디오인가요? 아니면 오디오예요. 유튜브처럼 예, 예. 오디오로? 그러니까 오디오로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네. 화면 보시면
이거는 드산티스 주지사 불렀던 거는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한 300만 명이 봤는데 포드 CEO 것도 뭐 37만 명이니까 근데 30분 영상이고 재미있어요 되게. 근데 이제 중간쯤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한 것은 포드가 그 금년에도 전기차 부문에서 한 30억 달러 적자가 난다. 네. 그리고 이제 GM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좀 열세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데 포드가 자기 고객들이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포드가 무릎에 한 반 정도를 꿇고 테슬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발표하고 주가가 한 7% 올랐습니다. 그날도 오르고.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포드가 한 것이 아닌가. 시장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반응은 안 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회사 크게 하는 그 오너분 얘기가 미국에서 그 슈퍼차저를 깔 수 있는 게 개수가 한계가 있는데 테슬라가 그것의 반 이상을 이미 점유해서 다른 회사들이 그걸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고 이 그 트위터 대화 중에 이제 재밌는 게 그 짐 팔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가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한 게 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반적으로 자동차 값이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미국 전체로 자동차 값이 평균 4만 달러가 넘고 특히 전기차들은 이제 5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이제 자동차 경영자들이 전기차에는 무조건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행거리를 확보를 해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편안하게 느낄 텐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2만 달러가 넘는 배터리인 한국돈으로 한 3천만 원 하죠. 여기에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고객 경험을 만들려면 배터리는 좀 작게 하고 돈을 적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훨씬 제대로 된 슈퍼차저 같은 그 충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짐 팔리가 던졌더니 일론 마스크가 100% 공감을 나는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전기차 입장에서는 일회용 비용인데 충전 인프라를 갖고 가는 것은 자기의 자산이고 이게 이제 자신의 그 가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던진 시사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 가치 사슬에 있어서 너무 많은 밸류를 배터리 회사한테 주어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좀 막고자 하겠다는 그런 시사점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는 두 CEO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제일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게 정확한 이게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는 저는 살짝 헷갈리는데 어쨌든 용량이 적어도 그것을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주유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그게 좀 귀찮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포드나 이런 테슬라 같이 좀 상위에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그 생태계를 바꿔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습관도 바뀌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장기적으로 봤을 회사들은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물론 그 테슬라는 뭐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내지만 네. 포드는 자기네는 30억 달러 적자를 내고 대부분 제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한 2, 3년 동안 전기차 부분 계속 적자를 낼 네. 것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10%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우리가 이제 4월 말에 나온 뉴스인데 이것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 2, 300개 된다 그러죠. 물론 거기서 이제 BYD 같이 잘하는 데도 있고 GLE 같이 이제 전통 업체 중에 이제 그 올라오는 데도 있는데 엑스팽이라고 여기가 상당히 잘해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주식은 미국에 상장돼 있고 여기 이제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재도 자동차 업계에서 톱 10이 한 60% 마켓시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업체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수백 개 회사가 난립을 하고 있지만 300만 생산 능력이 300만 대가 넘는 데를 중심으로 톱 10으로 통폐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자가 심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루시드도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돈이 지금 버틸 돈이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조 원 정도 증자를 해서 이제 버텨 나가는 건데 점점점 업체들이 힘들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한 10개, 15개로 통폐합이 되면 배터리 업체와의 협상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가치를 배터리 업체한테 주는 게 전기차 업체들이 자기들이 다시 갖고 오고 그 돈을 배터리에 내가 5,000불, 10,000불을 절약해서 그 돈을 충전 인프라에 쓰고 테슬라 같은 데는 어차피 종합 에너지 회사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배터리 업체한테 주는 돈보다는 나는 나의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게 나와 고객들이 장기 혜택을 입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투자 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또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5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 올릴 때 네. 이제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회사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부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빚이 2, 3조 원인데 네. S&P가 얼마 전에 분석을 했죠. 내년 되면 18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별 기업을 분석하거나 투자할 때 그 기업 업종만 보는 게 아니라 연관 산업을 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데 가령 우리가 쿠팡을 투자할 때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얼마큼 돈을 버는지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고객사나 부품 공급업체는 얼만큼 이익을 내는지 그래서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데 시총이 140조 원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대차, 기아, 모비스 시총이 100조 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좀 많이 되게. 올라가 있긴 그리고 이제 배터리 회사들도 그동안 거래량이나 시총이 너무 과다했던 게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이익 추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하죠.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은 현금 흐름과 차입금의 증가하는 속도를 봐야 되는데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는 현금 흐름이 늘어나지만 빚이 그거보다 2배 속도로 늘어난다. 그래서 배터리 쪽이 생각한 것보다 개선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나중에 빚만 남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유심히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미국 시장의 상승, 사실 빅테크 종목과 뭐 테슬라 이외에 엔비디아가 계속 순차적으로 이끄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7대 종목을 제외하면은 1%밖에 오른 게 아니다. 저도 요 그림을 보고 놀랐어요. 네. 여기 띄워주시면 이제 빅테크 5개 종목,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를 더한 7대 종목은 작년 말 이후로 44% 올랐는데 시장 전체로는 미국 시장이 한 10%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7대 종목을 제외한 S&P 500의 구성 종목, 그러니까 493종목이겠죠. 네. 여기는 금년도로서 1%밖에 상승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보면 그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은행주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종목들이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빠졌죠. 네. 이제 그런 것을 반영하는데 저도 2월 달에 약간 그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이런 잘못된 전망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장을 전반적으로 좋게 봤지만 빅테크가 임시 조정에 들어가는 게 네.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2월에 했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지 몰랐으니까. 근데 하여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톱 10, 네. 톱 7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랑 엔비디아 톱 7이 강했던 이유가 네. 그때 마침 이제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하면서 이제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제 그런 그 테마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더 강렬하게 이 7종목이 올랐고 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최소한 이 7종목은 분기 실적은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투자가들은 퀄리티가 좋은 이 그 슈퍼 7개 종목으로 자금이 더 몰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들 종목 가령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오르는 게 아닌가. 근데 실제 우리가 한 달 전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에듀테크, 에듀케이션 테크라고 한국으로 치면 뭐 메가스터디 같은 데인데 책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할 때 그날 하루에 주가가 50%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그게 실적은 괜찮았는데 CEO가 우리 비즈니스가 이 챗GPT나 이런 AI의 그 좀 타격을 앞으로 입을 것 같다는 발언에 50%가 날아갔거든요, 시총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냐면 전통 재래회사의 가치가 그 이러한 그 AI를 하는 회사로 이제 옮아가는 거죠. 트랜스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뭐 실제 그래서 뭐 젠슨 황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아이폰 모멘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우리가 당장 올해 내년 이익 추정 대비 뭐 엔비디아가 좀 비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그 가치가 이쪽으로 이전이 많이 앞으로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제 결국 그 AI는 이제 리서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 자료예요. 근데 지난 한 6, 7년 동안 어디가 AI 연구를 제일 많이 했냐? 페이퍼를 많이 내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냐면 역시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자회사인 딥마인드를 더하면 압도적인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맹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픈 AI까지 더하면 확고한 그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서부에 스탠퍼드 대학이 있고 대학이 또 대학이 원래는 대학이 다 있어야죠. 네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여기 워낙 그 올인을 많이 하니까 네네. 그래서 나머지는 메타, 아마존. 그러니까 이런 데도 역시 기업들 중에 우리가 보통 아는 빅테크가 결국은 AI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지금 그런 기대를 하는데 나오진 않아서 이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거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미 5년 전부터도 여기는 머신러닝 AI 전문가들을 엄청 많이 뽑았어요. 특히 이쪽은 보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만 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혜를 입는 것은 전통의 강자들이 또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탑7의 지금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뭔가 이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리서치도 여기들이 앞서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금, 인력, R&D 투자 금액, 그다음에 설비 투자 금액을 보면 이 7개 회사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독식을 하고 있어서 진입장벽을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이 새로 여기서 그 나오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모 회사가 좀 잘한다 그러면 그 회사를 또 인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애플 같은 데가 올해 R&D 투자만 40조 원이 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금액이 비슷하고 알파벳은 50조 원 이상을 R&D를 투자하고 아마존은 100조 원을 합니다. 물론 여기 컨텐츠가 포함이 돼 있고 메타도 한 45조 원 투자하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 그다음에 이제 R&D를 집행하는 것도 또 R&D 인력이죠. 그래서 당분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이들 빅테크 기업 테슬라도 결국 AI 회사죠. 되게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독주는 AI 중심으로도 될 것이다. 물론 조그만 회사들이 나오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래 가치 창출은 여기서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7개 종목이 많이 오른 걸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시장 전반적인 매출 성장률과 요 5개, 7개 종목의 매출 성장률이 이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 2013년부터 19년 사이에는 그러니까 빅테크가 이제 그 승승장구할 때는 이들 종목의 매출 증가율이 15%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4%. 그러니까 한 서너 배 격차가 났다가 코로나 마지막 시기에 이제 빅테크가 작년에 언더퍼폼을 많이 했죠. 그때는 시장이나 이들 종목의 매출 성장률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언더퍼폼한 관계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하지만 다시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빅테크의 매출 증가율은 10%에 육박하고 시장 전체로는 4%.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성장을 보는 것이고 수익성 마진 측면을 봐도
빅테크와 나머지 시장의 순이익률 차이가 한 8% 포인트.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한 21%쯤 되고 시장 전체로는 한 12% 되는데 다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월가 골드만삭스 전망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이제 확보가 된 이런 빅테크를 어느 정도에 사는 게 맞냐. 근데 이제 빅테크는 펄을 놓고 보면 지금 평균 한 25배쯤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로는 한 17배, 18배. 근데 한 50% 정도 프리미엄은 우리가 줄 만한 게 아닌가. 뭐 너무 과도한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이 이거보다 좀 더 높죠. 근데 최소한 빅테크를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이 중에서도 뭐 애플이나 마소 같은 게 좀 특별히 높죠. 근데 그 정도 프리미엄은 우리가 줄 만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사실 당위성이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은 좋은 면이 있으면 이 리스크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탑7 그런 기업들의 주가 관련한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죠. 너무 일부 종목이 주도를 하면 시장 전체로 건전하지 않고 뭔가 나중에 망가질 수 있다. 시장도 그렇고 그들 종목이. 근데 이제 톱7 종목 중심의 지금 상승, 과도한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리가 다시 많이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끈끈한 인플레이션의 탓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년에 이제 경기가 또 다시 회복이 되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롱 듀레이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제 미래 이익이 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입을 거고 거꾸로 경기가 아주 침체에 빠지면 그 헤지 펀드들이 이들 빅테크, 엔비디아 종목을 엄청 많이 샀어요. 금년에. 그래서 집중 매수했는데 헤지 펀드는 항상 투자가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걸 팔 수도 있고 롱에서 숏으로도 돌아설 수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같이 뜨뜻미지근한 완만한 성장을 하는 경제 성장 그런 매크로 환경이 지속이 되면 이들 종목의 강세는 계속 될 것이다.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법한 그런 내용들로 오늘 좀 내용을 꾸려봤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잘 올랐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과연 잘 오를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느낌표와 물음표가 좀 혼재되셨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오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달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